안녕하세요. 몽당연필입니다. 주말 유튜브 시간입니다. 이번 주간에 시장에서 흘러나왔던 키워드들 한번 정리부터 해볼까요? 뭐가 있었을까요? 미국은행, SBV, 지방은행, 파산, 유럽, 크레딧 스위스, 그쵸? 이런 것들이었죠? 어떻게 지금 됐나요? 지원. 이거 어떻게 됐죠? 지원. 이거의 다른 말은 유동성, 공급. 그쵸? 과거에 특히나 우리가 서브프라임 라인이나 리먼 사태 이런 것들 기억해 보시면 한 코로나 때 들어오신 분들은 기억이 없을 거예요. 공부해 본 적도 없고. 근데 그때 당시에 약간의 기억을 떠올리면 2008년도 9월 달부터 리먼 사태가 이제 폭락하는 기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전의 기조를 조금 더 되돌리면 1년 전부터 이런저런 사건들이 계속 나오고 해결하고 나오고 해결하고 이러던 와중에 결국엔 리먼 사태로 폭락을 경험해서 우리나라도 그때 엄청나게 빠졌었죠. 지금 최근에 이런 은행 쪽의 리스크를 전체 이 시스템으로 번져가지고 과거의 그런 폭락과 함께 같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많이 발작을 했던 거죠. 근데 그때와 다른 것들, 똑같은 것들, 당연히 같은 것도 있고 똑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현재 지원책들 같은 거 보면은 바로바로 지원을 내주면서 돈을 다시 풀고 있거든요. 그럼 당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노이즈나 이런 이제 발생할까 안 할까 모르는 라인 때문에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만약에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저런 게 진짜로 촉발을 한다면 그때 가서 결정 내리면 돼요. 그동안에 무리만 안 하고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커지면 커지고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 들릴수록 과거의 경험이나 그 다음에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심리 상태가 약하신 분들은 항상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 서브프라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아니면 거꾸로 그냥 영화를 빅쇼트를 한번 보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고 결국엔 어떻게 됐으며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결국엔 어떻게 됐으며 시간적 순서로 한번 천천히 영화 보듯이 다큐 보듯이 한번 지나가 보면 지금의 이 움직임, 지수 움직임이나 이 자리가 어디냐 이런 것들은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난 어떻게 할 것이다. 정해놓고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멈추지 말고 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거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간을 한번 보죠. 30종목 중에서 로봇 인공지능 관련주가 9개, 2차전지가 9개, 반도체가 4개입니다. 특징적인 거는 안 보이던 놈들이 조금 나왔네요. 저 반도체가 최근 들어서 탑30에 많이 걸리는 날이 없었어요. 이쪽 라인에서 보통은 돌았죠.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엠로. 자, 삼성 SDS가 엠로를 인수한다. 이거였죠? 대기업이 인수하거나 투자한다. 이것 때문에 로봇 관련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촉발을 했고요. 거기가 확산됐었고 여타에 따른 삼성전자부터 LG전자, 현대차 등등의 대기업이 다 여기랑 연관이 있대, 저기랑 연관이 있대 하면서 움직이는 연장입니다. 엠로의 차트 자, 이렇게 지나갔네요. 그러면 그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시장에서 나온 다음에 알 수 있죠. 이게 그날 나온 날이었고 거래량이 안 터진 상태로 점으로 붙었고 둘째 날, 셋째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이렇게 해놓고 가로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보면 이 종목은 이 가격대 21,000원짜리를 돌파하는 순간 하늘이 열렸다고 표시하는 역사적 신고가 라인에 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기업이나 누가 여기에 투자한다는 건 미리 알 수 없어. 누구나 알 수 있겠지만 그거는 내부자 정보나 이런 불법적인 일이니까 우리 입장에선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자리는 우리는 알 수 있어. 평소에 체크를 하고 있다면.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자리 근처로 가면은 체크하고 있어야 되겠네. 여기서 이걸 하나 우리가 건질 수가 있죠. 에코프로 역사적 신고가 여기에요. 가로선 그어주면 이 자리를 돌파하면 얘는 신고가겠네. 알 수가 있죠. 원래 움직이는 성장한다는 애들 다 신고가 눌리고 돌파, 신고가 눌리고 돌파 이런 패턴들 많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이 누가 인수한다 해서 가격 매매 로직으로 막 퍼지는 것도 여기서 하나의 로직으로 우리가 뽑아낼 수 있지만 차트상에서 신고가를 찍고 눌리고 재차 돌파하는 것도 체크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지금 당장에 갑자기 나오는 로직 같은 거 아니잖아요. 그쵸? 커비드 핸들 우리가 외국의 기본 서적들 많이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패턴들 박스권의 상단을 뚫을 때 컵 위드 핸들 역사적 신고가 다 같은 로직입니다. 정말 예전부터 지금까지 통용이 되고 있는 모습. 왜 이걸 왜 개인들이 많이 못하느냐? 그 자리가 고점처럼 보이고 그 자리가 무섭고 반대로 완전히 뒤집힌 역배열에 다 떨어진 종목은 싸 보이고 사면은 돈 벌 것 같고 뒤집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또 뭐가 있나요? 사마알미늄 알루미늄 박 사업자 여기도 가로선 그어볼 수 있겠죠? 이런 자리 그어볼 수 있겠죠? 자, 알루미늄 박 관련돼서 이번 주 사마알미늄 그쵸? 그 다음에 무슨 원통형 전지 케이스 사업자들 뭐 TCC 스틸 DI 동일 이런 데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패턴이 나왔었죠. 여기서는 우리가 로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성장주가 캐파 증설을 한다면 호재로 보자. 그쵸? 일을 너무 잘해서 나는 배당 못 주겠어요. 이걸로 공장을 더 짓겠어요. 차라리. 주주분들 좀 이해해 주세요. 주주분들 저희가 요번에 유상증자를 하려고 하는데 일이 너무 잘 돼서 공장을 하나 더 짓겠습니다. 유상증자에 좀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왔다 갔다 패턴이 나올 수 있어도 결론적으로는 성장주한테는 캐파 증설은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렇죠? SBB테크 감속기 사업자 현대차그룹이 로봇 부품 회사를 인수를 추진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뭐 SBB테크나 SPG 같은 감속기 회사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움직이는 한 주였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에서 뭐 SBB테크가 현대차가 보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알 수 없는 기사가 나오면서 SBB테크가 더 올라가고 SPG는 윗꼬리 달고 내려왔네요. 그러니까 기사를 읽을 때 팩트와 추정을 구분을 하고 읽어야 돼요. 이 추정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반복한다면 한 번 성공, 두 번 성공, 세 번 성공하다가 네 번째 실패하고 또 하다가 또 실패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항상 기사를 읽을 때 팩트와 추정을 구분하는 연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팩트라고 하면은
주식한테 팩트는 당연히 공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뭐 비슷한 거는 이런 게 있겠죠. MOU 체결, 업무 협약 체결 이런 것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MOU 체결은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래 놓고 안 해도 돼요. 근데 공시사항에 냈을 때는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걸 안 됐으면 그 또한 어떻게 됐습니다. 지금 일정이 늘어났습니다. 줄었습니다. 규모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 재차 기재 정정을 통해서 공시를 다시 해줘야 돼요. 이런 것들 구분들 잘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번 주에 땅땅이었어요. 유상증자의 첫 번째 참여, 두 번째 지분 추가 취득, 세 번째 콜옵션 조항 신설, 네 번째 삼성전자의 추천 인사 이사회 합류. 그래서 결론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가 실질적인 인수를 한 거나 다름없다. 이런 식의 작동을 하면서 이번 주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 엘컴텍 금 관련주. 시장 진짜 불안하니까 안전자산이라는 걸 찾은 거죠. 결론은 금 관련주라는 테마주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이용하려면 공포에 이용하고 지금처럼 시장이 안정화될 때는 빨리빨리 나와야겠죠. 거꾸로 해야겠죠. 뭐 있을까요? 수술로봇 관련주 큐렉소. 그쵸? 후발부각을 천천히 받고 있네요. 뉴로메카. 오늘 일단 상한가 가긴 했습니다. 얘도 기사성이었어요. 기사 안에 내용을 보면 볼까요? 대기업의 로봇 사업 강화 이런 거였죠? 다른 기사 한번 볼까요? 대기업 로봇업체 인수전 기대감 블라블라블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팩트, LG전자 로보스타 팩트, 뉴로메카 하나와 포스코 ICT 관심 가지고 있다. 추정. 이런 것들 가려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추정인 라인에 이런 식으로 시장이 작동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후발적인 주가의 상승분을 이겨낼 수 있는 소식이 연속적으로 잘 나와야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인탑스. 여기도 로봇 관련주 후발 패턴 나오네요. 첫 번째,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의료 로봇에 대한 생산. 두 번째, 베어 로보틱스의 서빙 로봇 생산. 후발 부각 받는 패턴입니다. 그 다음 금일 2차전지의 모습이에요. 개인들의 수급이 엄청 들어간 다음에 두 번의 연속적인 음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동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반도체주가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자, 반도체주는 지금까지 다운 사이클이 걸려있는 상태예요.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5%를 팔았어요. 그러면 평소에 가지고 있거나 관심으로 갖고 있는 반도체주에다 5%를 더 넣어주는 거예요. 한 번에 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 또 일부를 팔았으면 또 거기다 일부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을 시간을 이렇게 놓고 천천히 가하는 거죠. 그걸 하나 느끼는 오늘의 시장의 움직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금요일 기준으로 2.34% 올랐고 외국인을 300만 주 이상 사줬습니다. SK하이닉스 금요일 기준으로 6.33% 올랐고 오늘 기관이 100만 주 이상 사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의 에너지가 만약에 반도체 동시에 안 보이던 탑30의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씩 보인다고 했죠. K칩스법에 대한 기대감, 세액공제, 투자, 클러스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영향을 주고 있는 환경 속에서 대장주의 움직임이 조금 더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 탑30의 반도체 관련주가 몇 개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이번에는 다들 눌려있는 반도체 관련주, 장비주 이런 애들을 보유했다면은 걔네들의 현재 상태를 한번 체크,
보유하는 사람이라면 전체적인 반도체 관련주의 현재 위치 체크. 그 중에서 개인들이 꽉 갖고 있는 거 말고 주가는 붕붕 떨어지는데 외국인이나 기관이 선제적인 포지션을 점점점 취하고 있는 애들. 재무상에서 크게 하방 리스크가 분기별로 실적이 많이 깨지지 않은 애들. 이런 애들 한번 체크를 해놓는 거죠. 미리미리. 그리고 포트는 균형이 있어야 되니까 너무 이쪽으로 많이 쏠려 있다면 여기서 조금 빼서 여기다 넣어주는 작업을 동시에 한번 해보는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마이크론. 자, 이번 주에 26% 상승을 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보면 이런 종목이었어요. 그죠? 여기서 중장기가 깨졌고 도망가 하고 여기서 다시 관심 가져 라고 중장기가 돌아줬어요. 동시에 안 보이던 기관도 천천히 그러다가 오늘 상승 속에 보면 외인기관 쌍끌을 사주면서 상승이 나왔어요. 이런 에너지의 종목군들이 반도체 관련주에 꽤 지금 생기고 있을 거예요. 그런 데도 한번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주 오랜만에 반도체 관련주가 조금씩 바닥을 딛고 올라오고 있다.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테스 이런 애들도 깨졌어, 관심 없어, 나 돌았어, 수급 변화 생기고 있어 라고 나한테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나는 반도체 관련주 돌려볼게. 또 뭐가 있을까요? HPSP 반도체 관련 신규 상장주. 나 신고가 패턴 오늘 들어갔어. 그죠? 그럼 또 다른 신규 상장주 반도체 관련주 뭐 있어? 뭐 이런 애도 있어.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거죠. 보세요. 맨날 상승률 탑 30을 통해서 어떠한 종목군이 어떻게 순환매를 도는지 우린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주말 탑 30을 통해서 주간으로 많이 움직이고 새롭게 들어온 애들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돼요? 그러면 이번 주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를 한번 돌려봐야 돼요. 그쵸? 그래야 지금 우리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의미가 있고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다 보면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그 종목군들이 상승하면서 든든한 마음도 수익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자, SNS텍 중장기 여기서 돌았고요. 완전 정배열의 기관 외인 쌍끌이죠. 이런 애들이 계속 숨어 있다니까요. 그 안에는. 그러니까 조금 더 선제적으로 많이 갔다면 요 정도 에너지를 가진 애들을 이번 주에 다 싸그리 찾아내면 되잖아요. 그쵸? 더 있나요? 로봇 인공지능 관련주 여전한 순환매. 근데 장 후반 가서 그러니까 주중 후반 가서 2차전지 관련주의 차익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온 반도체. 그렇다면 반도체 관련주는 한번 공부하자 라고 결정이 난 금요일의 시장 데이터였어요. 그리고 서두에 이야기했던 이런 리스크들 이게 단순한 개별 리스크로 끝날지 시스템으로 전이돼서 과거에 엄청난 폭락으로 갈지 우리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현재 저런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멈추면 안 된다. 그쵸? 폭락이 나와도 중간중간 계속 저런 힌트를 계속 주면서 어떤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 우리는 행동하면 돼요. 자, 3월 18일이면 3월달도 중반이 다 넘어갔고 다음 주면 22일, 23일 걸쳐서 FOMC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보통은 지금 25bp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게 결정돼서 나올 것 같은데 그게 만약에 우리가 시장이 생각하는 대로 결정이 딱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 같은 것도 시장이 한 번 더 녹여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지수단으로 생각하면 2400단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주고 그리고 반도체의 움직임이 조금 더 상승해주고 하루 이틀 떨어졌지만 2차 전지도 다시 한번 반등해주고
여기도 순환매 돌아주고 하면서 지금의 이번 주를 조금 내리눌렀던 시장 하방에 대한 리스크들을 조금씩 회복하지 않을까, 조금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항상 긍정적으로, 하지만 우리의 상상이 현실이 됐을 땐 과감하게, 그 다음 평소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꾸준하게 하는 일 하자. 왜냐면 계속 할 거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번 주말에는 오랜만에 빅쇼트 한번 볼 거고요. 다시 한번 상기하고, 언제 일지 몰라. 하지만 나온다면 난 이렇게 할 거야. 영화 보면서 한번 혼자 생각도 해보고, 동시에 영화 다 봤으면 잠깐 차트도 돌려보기 설정해서 반도체 관련주 한번 싸그리 훑어가지고 관심 종목군도 한번 만들어 놓고 재무제표 한번 확인하고 거기서 나온 것들 다시 한번 관심 종목 추가시켜 놓고 걔네들의 수급 동향이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수급 동향이 조금 연속적으로 좋아지냐, 이거 한번 다음 주부터 체크해 볼게 라고 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유튜브 보시는 회원분들, 그리고 아직 회원이 아니더라도 구독해 주시는 분들, 주말 이렇게 한번 보내시고 다음 주에는 이번 주의 시장 움직임보다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길 기도하면서 이번 주간 유튜브 방송은 이렇게 잔잔하게 좀 맞춰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 더 좋게, 우리는 더 열심히 같이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